어떤 분은요, 재작년에 제가 컨설팅 했던 분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년 있다 주간보호센터를 다녔어. 10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이분은 장애가 아주 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경증은 아니지만 중등도, 중간 정도 되는 분이었어. 글도 읽고 쓰고요. 혼자 타이핑해서 유튜브, 네이버 검색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주간보호센터를 10년째 다니고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왜 컨설팅 의뢰가 왔느냐면 작년부터 한 9년째 되는 때부터 아침에 오면 무조건 나가려고 그런대요. 근데 선생님들이 거기도 아시다시피 1대3, 1대4니까 혼자 데리고 나갈 인력이 없잖아요. 근데 혼자 나가게 할 수가 없잖아. 위험하기도 하고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못 나가게 문을 잠그고 막아, 선생님들이. 막았으면 막아섰다고 화내고 때리고 막 문 부시고 그걸 1년째 하고 있어요, 이분이. 거기는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올 때마다 보면 같은 재미없는, 이분 입장에서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활동이 대부분이었을 거고 다 자기보다 장애가 더 심한 사람들이 주로 있었고 이분이 10년을 버틴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지금 들으시는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뭐 복지사든 특수교사든 치료사든 들으시는 분들한테 거기 가서 그렇게 살라 그러면, 살으라 그러면 몇 년이나 버티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장애인이면 절대 그렇게 못 살 삶을, 지금 우리나라의 체중증 발달장애인은 90%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비장애인 20대 30대는 거기 한 달도 못 버텨요.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무의미하고 재미없고 답답해서. 그거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발달장애인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기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달장애인들은 전부. 복지관 잘 다니니까 문제 없다고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아무 문제 없어 다니니까 문제 없다고요? 누구한테 문제 없는 건데? 본인이 원하는 삶 맞아요, 그게? 재미있대요? 의미 있대요? 필요하대요? 장애가 없는 그 같은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랑 같은 또래 장애 없는 친구들한테 거기 가서 너도 그렇게 살아보라 그러면 살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장애가 심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간보호센터든 뭐 주간활동 서비스든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친한 사람이면, 가족이면 누구든, 아니면 가족이 아니어도 좋아요. 동네 사람들 누구라도 만날 수 있죠. 세탁소 가면 세탁소 아저씨 있고, 반찬 가게 가면 반찬 가게 할머니도 있어. 미용실도 갈 수 있어. 편의점도 가. 별 몇 푼 돈 몇천 원 가지고도 다이소 가면 쇼핑할 수 있어요. 5천 원만 가지고도. 활동지원사하고 오늘은 점심 먹고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2개, 뭐 2,000원짜리 1개 너가 사고 싶은 거 골라서 마음대로 사보자 해갖고 다이소 가서 1시간씩 2시간씩 쇼핑하고 오는 발달장애인이, 원하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발달장애인이 그런 거 좋아하면 말을 하든 못하든 글자를 읽든 쓰든 뭐 계산을 못하든 그 물건 고르는 거 못해요? 본인이 좋아하는 물건도 대부분 다 있고. 원칙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료해요. 인권의 원칙은요. 장애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살았을까? 이 생각이 기준이에요. 인권의 출발점이에요. 지체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이렇게 살려 그러면 살았을까? 절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삶을 지금 우리 나라의 발달장애 청년들, 중년들은요, 본인이 원했든 원치 않든 억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도가 규정한 대로. 그 제도에 순응한 부모님들 때문에, 그 제도에 순응한 복지사 분들 때문에, 그 제도를 만든 정치인들 때문에, 공무원들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원치 않을 삶, 비장애인이었으면 누구도 원치 않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고 무슨 자립을 얘기하고 무슨 인권을 얘기하고 삶의 질을 얘기합니까? 거주시설이든 이용시설이든 똑같다니까.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은 척박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거의 8, 90%의 발달장애인은요, 일상이든 인권이든 회복이 필요한 상태예요. 지금 다 회복. 인권도 회복이 필요할 수준으로 너무나 척박하다는 뜻이고요. 자기 라이프 스타일, 자기 일상, 인간다운 삶의 그 척도의 기준에 아주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잘 살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큰돈 들어가지 않아도 누구나 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최소한의 그걸 누리게 해달라 이거예요. 30살이 넘었는데 맥주 한 잔 마셔본 적이 없는 발달장애인이 태반이고, 집에서는 아빠 컴퓨터 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맨날 아이돌 노래 검색해서 맨날 보고 듣고 한다는데, 유튜브를 몇 시간씩 한다는데, 그런 청년이 평생 PC방은 한 번도 안 가봤어. 왜? 낮에는 계속 복지관에만 있고 주간보호센터만 있으니까. PC방 가서 유튜브 못 할 것 같아요? 집에서 아빠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검색하는 친구가? PC방 가서 유튜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해? 9시부터 5시까지는 주간보호센터 가야 돼. 발달장애인한테 맞는 삶이 따로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비장애인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권리가 있고 그게 인권이에요. 발달장애가 있고 입으로 상동행동 스티밍해서 입으로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반복해서 바바바바바 계속 내고 몸을 흔드니까 우리 애는 평생 도서관은 못 가. 도서관은 못 가. 도서관 데려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 그 스티밍, 자기 자극, 보컬 스티밍, 입으로 소리 내는 거든 몸을 흔드는 거든 이 상동행동은 전형적인 자폐성 장애로 인한 행동이고 증상이에요. 이거는 그 장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아요. 형태는 바뀔지언정. 그러면 휠체어 탄 사람은 도서관 못 가요? 갈 수 있어야죠.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혹은 기능상의 이상이 있어도 도서관 가야 되잖아요. 시각장애인은, 휠체어 탄 사람들은. 근데 입으로 소리 내고 몸 흔드는 자폐인은 글자를 읽을 수 있어도 그거 행동 때문에 도서관 못 가야 돼요? 아니죠. 그런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도서관에 이용 절차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도구나 방법을, 책을 읽는 방법, 장소, 환경을 바꿔야죠. 아니 영유아 도서실, 열람실은 애들 막 뛰어다니고 장난도 치던데 뭘. 영유아보다도 권리 보장을 못 받아 우리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혹은 청소년들은. 엄마가 막 책도 읽어주고, 영유아 도서관,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가면, 영유아 코너에 가면, 열람실 가면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장난감도 갖고 노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 상동행동 좀 한다고 도서관 못 이용하면 안 돼요? 그게 차별 아니에요? 인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장애인에게 인권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 그냥 비장애인 누구나 쉽게 큰돈 안 들이고 일상적으로 자주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지체장애나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인들한테는 그 생각이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 발달장애 부모님이나 특수교사나 복지사분들도 지체장애인들이 그런 요구하는 거는 뭐 당연히 맞지, 그래야지. 휠체어 타고 있다고 식당 이용 못하면 안 되지. 휠체어 타고 있다고 극장 못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왜 발달장애가 있으면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냐고요. 발달장애가 있어 어려운 게 아니라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지원 정책, 지원 방식이 없는 거예요.